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10월도 끝이 났고 이번 한 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좀 특별하게 특집으로 한 시간 꾸려볼까 하는데요.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었는지 마감 후 헤드라인과 함께 저와 정리를 해보시죠. 먼저 지수 마감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째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오늘장에서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큰 폭으로 내렸고요. 1.89% 하락 마감입니다.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크게 짓누른 셈인데요. 다만 그 내에서도 오히려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전쟁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들썩였습니다. 오늘 방산주와 정유주들이 함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전투표 결과가 미국 대선에서 나왔죠. 거기서 해리스가 이제 트럼프를 좀 앞서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해리스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들썩였는데요. 관련해서는 2차 전지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첫 정규 앨범 드립을 발매를 했습니다. 드립과 클릭클락 더블 타이틀곡인데요. 관중들의 큰 재중 호평을 받으면서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큰 폭으로 오후장 올랐습니다. 일단 스탁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수 마감부터 살펴볼게요. 양시장 모두 파란불입니다. 바로 스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1% 이내의 소폭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2%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사실 일주일 기준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600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 못한 채로 2,536선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인데 729선, 730선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750선, 2,600선 을 두고 안착 시도에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내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2,100선에서 3,000 조금 넘을 것이다 이런 밴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3,000피 내년에는 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짓눌렀던 지정학적 리스크 그 내에서도 방산주들은 부각을 받았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사면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면의 경우에는 12시 구간 상승 전환을 했는데 바로 1시간 만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29.94% 오르면서 10,000원 선 올라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도 받았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상승 전환에 성공하더니 시세 잘 유지하면서 3%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방산주들, 이 종목들 외에도 좀 큰 폭으로 오른 채로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외에도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지금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70달러 선을 이제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 관련된 종목들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SOL, GS 같은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LNG 쪽인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 모두 5%에서 1%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해리스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마리화나나 신재생,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해리스가 트럼프를 최대 29%가량 앞선다는 소식이 보도됐기 때문인데요. 우리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장 막판까지 시세를 잘 유지를 해줬고요. 무려 두 자릿대 급등세네요. 14% 상승 마감. 그리고 대명에너지, SK이터닉스, CS윈드 같은 신재생 쪽은 오후장 슈팅이 나왔지만 좀 상승분을 반납을 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시선을 돌릴 때가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황 회복될까요? 일단 배터리 셀 3사는 오늘 시장 대비 확실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까지 모두 1%에서 3% 정도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기 부진을 딛고 이런 배터리 3사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다는 점, 대선 이후에 이런 부분도 해소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베이비몬스터가 신곡 발표를 했죠. 대중들 사이에서 호평이 일고 있고 드립의 뮤직비디오가 이제 한두 시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좀 좋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네, 오늘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66,200원에서 작년 시작을 했는데 29,950원까지 큰 폭으로 1년간 내렸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엔터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런 신곡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이슈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특집으로 꾸려보면서 어떤 이야기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들어보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은 이제 파트너님의 강의로 채워질 예정인데요. 그럼 바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파트너님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또 어떤 강의를 진행해 주실지 간략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특집편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만드는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채널 고정하시고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첫 번째 특집 시간이 진행됐는데 정말 좋은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시간도 마련이 됐고요. 오늘은 투자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파트너님 강의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장기 투자 대시세 종목 선점 비법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모질라서 중간에 좀 끊고 마무리를 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갖고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하면서 정리한 프로세스인데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었어. 저의 기준은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그 시가총액이 자본 총계보다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제 부동산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 믿고. 이제 그래서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 중에 흑자를 내는 기업이 만약에 있다면 그 기업의 차트상 매집력이 있고 이슈화 거리가 있다면 1년 이내에 상승력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자,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흑자는 내고 있는데 또 매집력도 있는데 이슈화가 될 만한 것이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도 못 찾겠어. 라면 2년 이내에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저평가의 흑자인데 차트상 매집력이 안 보여. 매집력이라는 것은 양봉의 거래량이 강력하게 삐쭉삐쭉 붙는 이제 그런 패턴을 말하죠. 이 차트상에 이 매집력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망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세력들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언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을 한다.
자, 그리고 적자 기업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저평가인데 만약에 적자예요. 적자인데 차트상에 양봉에 거래량이 삐죽삐죽 붙으면서 매집력이 장기간 있네라고 한다면 이 조정 한계성 재료를 찾아야 돼요. 이 조정 한계성 재료라는 것은 자금을 모집하는 재료입니다. 즉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신주 이수권 부사채 그리고 전환사채 이런 것들을 자금을 모집을 해야 되겠죠. 왜? 적자니까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돌파를 하려면 어떠한 대규모 자금을 모집을 해서 신사업을 하든가 현재의 이 상황을 탈피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적자 상황을 강력하게 탈피하는 기업들은 이런 자금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 조정 한계성 재료가 나와서 자금을 모집하면 가액이 있잖아요. 가액, 그죠? 유상증자 가액 막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가액이 조정 한계의 수치다. 조정 한계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정 한계성 재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았고요. 그래서 매집력도 있고 조정 한계성 재료도 있는데 이슈화가 만약에 있어. 이건 올라갈 만한 재료가 얘는 갖고 있어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상승력이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조정 한계성 재료까지는 있는데 아무리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재료가 안 보여. 그러면 2년 이내에 상승이 나오더라. 자, 그리고 적자의 매집력까지 없다면 당연히 관망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장기 투자 대시세 종목 선정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기 투자 대시세 종목 선정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상만 쫓으면 현실감을 잃는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초심자, 즉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막 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게 보고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좋게 보게 됩니다. 즉 뭐예요? 있는 그대로 현실. 즉 우리가 갓난 아이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구분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웃어주면서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막 인상 쓰면서 막 겁주면은 못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보여지는 대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도 초심자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초심자는 뭐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죠.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인 듯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데 유경험자는 이제 본인만의 생각과 틀이 어느 정도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고요.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죠. 왜? 내 사고가 더 우선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뭐 목표 수익률 막 이런 것들을 막 잡아가잖아요. 어떠한 그런 목표 의식. 나는 뭐 한 달 만에 10% 수익 낼 거야. 나는 한 달 만에 뭐 3% 수익 낼 거야. 자, 이런 이제 목표 수익률을 잡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현실적인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즉, 내 감정도 거기에 치우치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를 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자는 즉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바라는 이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아야 이 초심자의 눈,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유지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2022년에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처음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실전 투자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종목을 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주식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 그때 당시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IT 버블이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10원짜리 주식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상장 폐지 막 직전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그때는 한 5원 단위로 거래가 됐어요. 막 10원, 15원, 20원 막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이거 한호가 뛰기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 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종목에 투자를 했더니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한호가에 거래안돼도 불구하고. 그래서 30만 원을 그대로 날렸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40만 원 투자했는데 마지막 남은 10만 원을 그때 당시 이제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주가가 한 240원에서 760원대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때 제가 그냥 760원 제일 고점에 그때 10만 원을 투자해 놓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그 주식이 2년 만에 3만 몇천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760원짜리에서 주식이 좀 병합이 됐거든요. 10주에 한 주 정도로 병합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자세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병합이 돼서 그 병합된 가격으로 7만 원대까지, 3만 원 몇천 원대까지 간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본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머리 싸움이 아니다라는 주제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인데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기다리고 현실에 충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즉 좀 미래를 조금 예견한 듯 보였던 한 시대를 개척했던 선구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그렇게 미래를 예견한 듯이 이렇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딱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나는 현실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실에 충실하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예견한 듯이 올바르게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을 하려면은 뭐가 가장 먼저 받쳐줘야 돼요? 내 마음의 평화가 먼저 우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진정한 수익의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내가 어떠한 것을 만들려고 굉장히 머리 쓰고 마음을 투자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강렬한 마음과 생각을 하게 된다면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머리 싸움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주식 투자는 여윳돈에서 시작이 된다. 자, 이것도 솔직히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일단은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서 충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간다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윳돈이 있어야 내 마음이 평화롭고 어떠한 것에 치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좋은 종목이 보이면 만약에 내가 여윳돈이 있어요. 근데 여윳돈이 막 엄청 많은데 좋은 종목이 갑자기 보여. 그러면은 그걸 그냥 신규 종목으로 공략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고 또 내가 한 1억을 갖고 있는데 500만 원 투자해서 물려 있어. 근데 그게 초조해요? 초조하지 않죠. 1억 중에 500 물려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어요. 어차피 평단 낮춰서 빠져나오지 뭐. 이제 이런 그죠? 그리고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돼요? 수시로 인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어때요? 항시 언제 어디서든 급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죄다 주식에다가 넣어놔봐요. 그러면 팔고 또 해당일 포함해서 3일간 또 기다렸다가 주식을 또 이게 또 현금으로 인출을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시 현금은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여윳돈이다. 그리고 여윳돈이라는 건 또 뭐예요? 급하게 돈을 쓰지 않는 게 또 여윳돈이죠.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는 내가 쓰지 않는 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도 전부 다 주식에다가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자금에서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올바른 눈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또 하락이 나오더라도 내가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게 없다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 따른 리스크도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여윳돈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봤을 때 수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 사실 혼자 다 잡기는 어렵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좀 여유 있게 대처해 줄 수 있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바로 띄워드립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딱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바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문자 샵 3772로 박정식 딱 세 글자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들어보고 있는 강의처럼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좋은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파트너님 바로 출발해 주시죠. 네. 자, 그 다음 주제는 이 투기와 투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이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 그래서 제가 이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투기는 대체적으로 조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요? 단기 결과를 좀 많이 추구하더라고요. 그죠? 뭐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고 뭐 도박도 뭐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떠한 그런 결과를 추구하는 게 약간 이제 투기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이 확률에 대한 접근. 그죠? 꼭 어떠한 높은 확률을 단기적으로 취하는 거 이걸 또 이제 우리가 투기라고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매수와 매도 이 타이밍 시기에 따른 보상 그죠? 이것도 우리가 또 투기라고 또 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단기적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또 단기적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흥미와 재미, 그렇죠? 약간의 중독성 이런 것도 좀 발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심리 변화까지도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되죠. 또 이 장기 투자는 좀 이제 길게 장기적인 것을 또 우리가 또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장기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려면은 뭘 또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재무제표에 따른 가치적 접근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장기적, 즉 시간에 따른 보상. 자, 저기서는 매수, 매도 이 시기, 타이밍에 따른 보상인데 얘는 시간적인 보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그리고 반복이 없는 그냥 기다림이죠, 기다림. 그리고 지루함, 무료함, 소외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그리고 미래 수익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투기와 투자를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 과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좀 이제 심리적 변화를 많이 이제 추구를 하죠. 즉 차트만 보고 타이밍을 잡고 이렇게 매수 매도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단기적인 결과를 저도 많이 연구하고 확률 게임도 해보고 기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 솔직히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을 안 한 상황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올바른 어떠한 그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쉽게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심자일수록. 초심자라는 것은 내 자신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초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나의 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초심자인데 그런 초심자들이 자 이러한 투기성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트적인 매매를 하면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고수라면 나를 잘 알고 내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고수라면 당연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투자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그죠? 그리고 장기적인 결과. 한마디로 이 심리적인 압박과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에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투자적인 관점이 초심자한테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럴수록 뭐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재무제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떠한 뭐 업황의 전망 막 이런 것들로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좋은지 나쁜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뭐 갑자기 막 상장 폐지당하고 갑자기 횡령 배임 뜨고 막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는 대기업만 투자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왜 그게 왜 갑자기 와요? 다 이미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재무제표를 안 봤기 때문에 갑자기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죠? 재무제표만 봐도 이게 횡령 배임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인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 없는 기업인지 보여요. 이게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 없는 기업인지 보이잖아요. 재무제표만 봐도. 근데 이걸 안 보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심자일수록 웬만하면 이 재무제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미래 가치에 투자해서 이 심리적인 압박감 없이 기다리는 투자가 훨씬 더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주제.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이 목표 수익률에 집착하지 말자. 즉 어떠한 특정한 목표, 어떠한 그런 이상 이런 거에 좀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 주식의 흐름은 솔직히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100% 예측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00% 예상을 그런 흐름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뭐 확률적으로 무슨 뭐 80% 기법이에요, 90% 기법이에요,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몇 퍼센트 여지를 주는 거예요? 10%, 20% 여지를 주잖아요. 왜? 100%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이런 목표 수익률 어떤 그런 확률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죠?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 확률도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목표 수익률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이게 80%, 90% 좋게 나왔던 어떤 그런 패턴이 시장이 안 좋으면 20%, 30%까지 떨어지고 10%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죠? 똑같은 패턴을 만들었어도. 그리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수익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목표 수익률에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저는 만약에 어떠한 것에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돈을 지키는 방법에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해라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돈을 지키면서 나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는 따라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티끌모아 태산. 그 티끌모아 태산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 천천히 모아가면서 내 것을 잘 지켜가면서 모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을 잘 지키면서 야금야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팍 대박 터질 때도 있고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천천히 불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 것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목표 수익률, 어떠한 특정한 목표는 결과적으로 나의 이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을 해서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조금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초심자라면 목표 수익률에는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 주제는 모의 투자나 투자일지도 좋다입니다. 왜냐하면 모의 투자나 투자일지는 어떤 거예요? 어떠한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떠한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떠한 문제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나아가고 결과적으로 나한테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결국은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의 인지,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내 자신이 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의 투자나 투자일지는 내 자신을 인지하고 알아가는 가장 쉬운 접근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초심자 같은 경우 특히 아까처럼 투기성, 단기적인 투자를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단기 투자로 큰 돈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의 투자나 투자 일지로 내 자신을 먼저 인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기준과 원칙을 먼저 세우신 다음에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의 투자나 투자 일지 초심자라면 한 번 정도, 1년 정도는 최소한 1년 정도는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제는 생각보다 현실적 인식이 중요하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똑같은 말이죠.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방법. 있는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아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을 안 좋게 보는 그런 올바른 인식 방법을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올바른 인식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스트리트 전설적인 투자 이 피터 린치죠. 피터 린치가 이 워렌 버핏과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 필립 피셔 이제 이런 유명한 투자자들과 어깨를 좀 나란히 하는 그런 투자가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도 뭐예요? 현재 이제 주변 상황에 맞게 투자의 어떤 그런 포인트를 찾아 나가죠. 보시면 일단은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잘 아는 것에 투자를 하라고 또 조언을 하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잘 알아야 현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갈 수 있고 또 그 종목을 왜 샀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를 댈 수 있을 만큼 즉 초등학생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연구하고 인식 공부해라. 자, 이런 식으로 분석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현실을 올바로 인식한다는 것은 현재의 이 시장 상태도 또 올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상승 시장일 때는 뭘 투자해도 다 올라가죠. 그죠? 상승 시기에는 그 어떤 거를 투자해도 다 올라가요. 장기적으로. 대형주를 투자해도 올라가고 중소형주를 투자해도 올라가고 근데 특히 시장과 같이 올라가는 것들은 뭐예요? 대형주겠죠. 그래서 시장 상승 장세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장기적인 투자를 합니다. 근데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형주 다 눌리겠죠. 시장과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중소형주도 결국 빠지죠. 그래서 하락 시장에서는 웬만하면은 그냥 대기 타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건드리려면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이슈 종목을 좀 건드리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고 또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죠?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막 이러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형주 못 가겠죠. 그죠? 대형주 다 눌리고 옆으로 기고 그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 재밌어요? 재미없죠. 그나마 중소형주가 반짝반짝 튀는데 또 시장이 못 가니까 중소형주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하죠. 하지만 당일 시세, 종목 상승률 상하이에서 이 당일 시세에서 가장 많이 좀 시세가 조금 그나마 10% 20% 빵빵 터져주는 건 뭐예요? 중소형주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이제 횡보 장세, 약간 이제 부진한 등락 장세에서는 그나마 중소형주가 조금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조금 올바르게 조금 시장 상황을 인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주변 상황을 좀 올바르게 인지를 해서 그에 맞는 투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시장 대비 그 기업의 재무 상태와 주가를 분석하는 기준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련을 해내야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은 다들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산 대비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을 테고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좀 내려가서 이렇게 있을 때는 자산 대비 주가가 시가총액이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기준도 여러분들이 또 형성을 해야 되고 그죠?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 주가의 위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눈도 여러분들이 좀 길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을 하면서 대응하는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마치고요. 그 다음 주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뭐가 된다? 결국은 마음이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마음이 좌우한다. 자,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리적인 요인이죠. 주가가 막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내려갈 것 같으니까 빨리 후다닥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주가가 내려가면 또 결국 뭐가 돼요? 본전 심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이거 조금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고 냅뒀는데 계속 내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결국 마음이 좌우한다. 우리가 뭐 장기나 바둑 같은 게임 같은 것들 할 때도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듯이 주식 투자도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철학적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 딱 품어져요? 감정적으로 약간 두려움, 약간 모호함 이제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올라갈 때도 느껴지고 내려갈 때도 느껴지고 그 약간 이게 두려운 감정과 약간 이제 애매모호한 이런 감정을 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회피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거 왜 회피하려고 해요? 우리가 인식은 못하지만 고통스러우니까, 그죠? 이 두려움과 모호함을 계속 느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과 모호함 속에 있을 때가 가장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자나 니체 같은 경우 이런 이 경계적인 사고방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시 경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당신은 뭐가 된다? 통찰로 갈 수 있다. 그죠? 창조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내려갈 것 같아. 이게 내려갈 것 같아라는 게 뭐예요? 결국 두려움, 그죠? 그리고 약간 애매모호함 이런 것들 느낄 때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내가 더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냥 마음에 따라서 회피하려고 그냥 훅 매도 누르지 마시고 조금 더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주가가 또 내려갈 때 이게 본전 심리가 또 강력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 본전 심리를 작용시켜서 현재 주가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 버티지 마시고 또 그때도 빠르게 분석을 해서 이게 과연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모호함에 따른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즐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본전 심리를 버려라. 이미 내가 샀는데 안 가고 눌려서 내가 손실이 난다는 것은 이미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게 또 애매하다면 한 번 더 분석을 해라. 철저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결국은 뭐가 된다? 마음이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또 주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이용을 해주세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링크 뜨니까요. 바로 그 링크 타고 넘어오셔도 되고요. 혹은 문자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자 샵 3772로 박정식이라고 전송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QR과 마찬가지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많은 자료들 나와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좋은 자료들도 받아가시고 우리 파트너님과 좋은 말씀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파트너님 바로 알려주시죠. 네, 지금 계속 뭐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만한 또 양식. 마지막에는 시장을 보는 어떤 킥포인트도 일정 부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계속적으로 좀 집중력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주가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죠. 우리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정확한 예측을 하게 된다면 누가 돈을 잃겠어요, 그죠? 누구나 돈을 벌겠죠. 증권사가 왜 있겠어요, 그죠? 전문가가 왜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예측을 정확한 예측을 하려고 어떠한 높은 확률을 구가하려고 힘 빼지 말자, 체력을 낭비하지 말자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대응하는 것도 좋다. 확률은 낮아도 된다. 제가 저번에 그 강의에서 저번 특집 1에서 고수와 하수 차이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높은 확률로 짜잘하게 수익 내봤자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적은 확률이라도 크게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깜빡이도 넣고 규칙을 잘 짓고 신호등 잘 지키고 하면은 사고 안 나잖아요. 근데 음주운전자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음주운전자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프랑스 수학자 루이 바슐리에는 어지럽게 마구 흔들리는 주가 흐름을 보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의 걸음처럼 무지하게 행보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높은 확률 예측을 하는데 너무 힘 빼지 말자. 그게 큰 의미는 없다. 물론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적당히 하자. 왜냐하면 100%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건 살짝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손절매를 망설이면 더 큰 손해를 본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본전 심리를 일단 버리자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떠한 특정한 아픔을 딱 겪어서 이 과거를 잊지 못하는 자는 그거를 이제 현실에 돌아와서 회복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 투자도 내가 빠르게 손절을 하지 못하고 큰 손실로 이어졌을 경우 빠져나오면 다시 그걸 회복하는데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회복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죠? 대부분 근데 못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를 망설이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손절매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는 거와 같다. 돈을 사는 거와 같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잡자. 아까도
마음이 좌지우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학적으로 하나 보면 맹자는 인간이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심,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 적당한 학습과 수양은 필요하다고 했기에 여러분들도 적당히 학습과 수양을 하고요. 너무 높은 학습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학습이 강력한 틀로 작용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렵게 만든다. 적당히 용기를 가질 만큼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훌륭한 스승이, 즉 어떠한 이제 그 학습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려면은 뭐가 생겨야 돼요? 내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어느 정도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 없다면 책을 봐라. 책을 보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영감을 얻습니다. 영감. 책을 막 보다 보면 똑같은 내용 반복되더라도 어느 순간 여기서는 내가 탁 와닿는 뭔가가 탁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이제 집중력 있게 분석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실전에 대입하다 보면 그게 또 좋은 결과를 내다 보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 없다면 책을 봐라.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준과 원칙이 생긴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흔들리는 마음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알코올 중독보다 무서운 주식 중독.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은 뭐예요? 확률에 집착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주식 중독, 즉 매매 중독이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웬만하면은 확률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중독은 이 마음의 바람, 희망, 욕망 이런 감정을 심어서 이게 감정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가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확률에 집착하시면서 중독적인 매매는 좀 자제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의 재무제표 꼭 봐야 되겠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재무제표, 이 PER, PBR, BPS, EPS, ROE 등도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가치 지표도 인지 못하고 또 이 가치 지표가 어떠한 재무제표의 요소들을 가지고 만들어가는지도 인지 못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제표 먼저 살펴보는 그런 투자의 소양을 먼저 쌓고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뭐 상장 폐지라든지 횡령배임 이런 것들도 확연하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산 투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특집 시간이 온다면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기업 재무제표 꼭 확인하셔서 이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가치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특집에서 주식에 대한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잡아주셨는데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매주 월요일에 또 우리 마감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시면서 시장 정리와 공략주까지 지속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기본기를 바탕으로 시장과 종목을 보는 눈, 수익률로 현재 증명이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갖다 대시면 되거든요. 그럼 바로 링크 타고 넘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박정식 이렇게 딱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식 파트너님과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박정식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마감후 투자 코칭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